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모든 행동들, 검색 하나, 영상 하나, 자율주행 판단 하나까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먼저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AI는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중심, 말 그대로 심장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연산 칩만 수십만 개, 메모리는 수백만 개 단위로 깔립니다. 이건 서버 몇 대 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 인프라를 새로 짓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20기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AI가 사람을 돕는 단계를 넘어 AI가 AI를 학습시키는 구조, 즉 AI를 찍어내는 공장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흐름의 중심, AI 시대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차분하게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수많은 칩과 메모리, 서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결정적인 연결고리, 바로 유리기판 기반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막히면은 연산도, 속도도, 전력 효율도 전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핵심 부품을 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기업을 구조 중심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큰 변화가 시작될 때 자본은 언제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부터 움직입니다. AI의 심장이 실제로 어디에서 박동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은 기존 판 위에서 커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판 자체가 새로 짜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픈 AI,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삼각 구도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픈 AI는 HBM 공급의 핵심 파트너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규모는 연간 약 100조 원,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AI 시대 전체를 전제로 한 장기 공급 구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웨이퍼 물량만 봐도 연간 90만 장 이상, 전 세계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약 40%를 한국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AI 반도체의 가장 깊은 중심부, 즉 심장부를 한국이 책임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AI 경쟁의 승부처가 소프트웨어를 지나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핵심 반도체 공급망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전 세계의 선택지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픈AI가 최종적으로 고른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은 이미 AI를 실제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차트 GPT 사용량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상위권, 사실상 AI가 일상 속에 가장 빠르게 침투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실험 국가가 아니라 검증된 수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적 우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습니다. AI 연산의 핵심이 메모리인 이상, 이 선택지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전력, 냉각, 통신, 보안, AI 슈퍼컴퓨터를 지금 당장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설계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결국 오픈 AI의 선택은 전략이 아니라 필연에 가까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의 중심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센터 증설이 아닙니다. 총 20기, 총 투자 규모는 약 720조 원, 전 세계 AI 클라우드의 균형을 한 번에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구조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픈 AI는 수요와 방향을 잡고 소프트뱅크는 자금을 담당하며 엔비디아는 기술과 연산 생태계를 깔아줍니다.
자금, 기술, 운영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톱니처럼 맞물린 구조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AI 연산을 감당할 HBAM 수요, 그리고 이를 떠받칠 차세대 유리기판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구조적인 귀결입니다. 스타게이트는 AI 인프라 경쟁의 시작점이자 반도체 수요 폭발을 가속시키는 트리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5월 한 달 동안 이 채널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독해 주신 분들도 크게 늘어났고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왜 이제야 이 채널을 알게 됐을까? 정보방에 진작 들어올 걸 그랬다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종목 몇 개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로봇을 이야기하면은 이미 끝난 테마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고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자 기술이나 보안 관련 종목 역시 아직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이 확신할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 움직입니다. 실제로 5월 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TPC의 로보틱스는 127%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120%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KCS는 8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고 이루온과 LG전자 역시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27%가 올랐다, 123%가 올랐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바라봤는가입니다. 어떤 산업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어떤 테마가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왜 기관과 외국인이 그 섹터를 보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100% 수익이나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할 수 있고 좋은 재료도 예상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에도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고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뉴스가 나오고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기준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역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AI 다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은 남들이 모두 알게 된 이후가 아니라 남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준비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종목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6월 시장의 핵심입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일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고 당일 주도주 분석은 물론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와 업데이트된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은 언제나 시장이 조용할 때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필 유리기판일까요? HBM 수요가 늘어나면 그 위에 얹히는 구조도 함께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흐름입니다. HBM을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기반 위에 올리느냐입니다. 유리기판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먼저 연산 신호가 이동하는 경로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미세한 손실 하나가 전체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발열입니다. AI 연산이 늘어날수록 열 문제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유리기판은 이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세 번째는 신호 간섭입니다. 고집적 구조로 갈수록 신호간 간섭은 치명적입니다. 유리기판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줍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유리기판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HBM이 제 성능을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층, 즉 바닥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기판 시장의 경쟁력은 규모가 아니라 공정에서 갈립니다. 누가 먼저 만들 수 있느냐보다 누가 안정적으로 반복해서 양산할 수 있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공정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TGB 공정입니다. 유리기판의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초미세 홀을 수만 개 단위로 뚫어내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정밀도가 무너지면 신호 전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절단과 싱귤레이션입니다. 완성된 기판을 칩 단위로 나누는 단계인데 이 공정 하나로 수율과 생산성이 갈립니다. 잘 만들었어도 여기서 깨지면 끝입니다. 세 번째는 식각 공정입니다. 회로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하느냐, 그리고 전기적 안정성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세 공정은 각각 따로 노는 기술이 아닙니다. 모두가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유리기판이 제품이 됩니다. 결국 유리기판 산업의 승자는 이 공정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리기판을 만든다와 유리기판을 팔 수 있다의 차이가 갈립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박리와 종횡비입니다. 먼저 박리부터 보죠. 유리와 금속이 결합된 구조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면 시간이 갈수록 층이 분리됩니다. 초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고온 고부하 환경에서는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종횡비입니다. 홀의 지름 대비 깊이 비율, 이게 높아질수록 공정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비율을 못 올리면 고집적 설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두 문제는 한쪽만 해결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박리를 잡으면서도 높은 종횡비를 유지해야만 비로소 양산이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결국 유리기판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이 두 장벽을 동시에 넘은 곳, 즉 고수율, 고성능, 신뢰성을 모두 만족시킨 기업뿐입니다. 이제 시선을 기술이 아니라 구조로 옮겨보겠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가장 빠르게 자기 밸류체인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곳, 국내에서는 이 세 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로 삼성전기, SKC, 그리고 LG인오텍입니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유리기판을 단순히 외부에서 조달하는 소재가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삼성 계열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정의는 유리기판을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축으로 보고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용 절감 차원의 시도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패키징에서 기판 기술의 기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SKC 역시 필름 소재에서 출발해
유리기판을 그룹 차원의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LG 이노텍 또한 고부가 기판 영역에서 유리기판을 미래 먹거리로 명확히 설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세 축은 유리기판 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판을 깔고 가장 먼저 양산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밸류체인에서 실제로 이름이 나오는 기업들을 차분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테마로 묶인 종목이 아니라 유리기판이라는 공정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축에 있는 곳들입니다. 첫 번째는 CNG 하이테크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유리기판 전공정을 잇는 MPVPD 공정 기술입니다. 특히 종횡비 1대 7.5 수준까지 구현을 했고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벤더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단순 부품사가 아니라 유리기판 전공정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필옵틱스입니다. TGV, 싱귤레이션, DI 장비까지 유리기판 핵심 장비를 풀라인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고 유리기판 장비 쪽에서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JNTC입니다. 이 기업은 레이저 기반 TGV 가공의 강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랙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잡아냈고 원가 경쟁력과 양산 능력까지 동시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단순 기술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유리기판 양산 기업으로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을 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늘 하나입니다. 언제 접근하느냐, 즉 타이밍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벌써 6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시장을 돌아보면은 AI와 반도체, 로봇,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단순히 실적보다 하반기에 어떤 산업이 더 커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양산 소식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AI 관련 산업은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뉴스에 나오는 대표 기업보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급망 기업에서 더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역시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하반기 실적 개선과 신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글로벌 고객사 확대와 함께 새로운 성장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조용히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 거래량과 수급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종목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링크를 눌러주시고 박프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히든 종목 받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5월 한 달을 돌아보면은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채널을 찾아와 주셨고 정보방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익 인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뉴스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왜 오르는지 이해하게 됐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투자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 종목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할까? 왜 시장의 자금이 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투자 실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TPC 로보틱스는 1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으며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KCS와 이루온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LG전자 역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상승률만 보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두고 누구나 큰 돈을 벌었다거나 모두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중간 조정 구간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그런 시장입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익을 얻는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월이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종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그 종목이 움직였는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은 결과이지만 기준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끌던 시장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크게 나오고 나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수익은 언제나 뉴스가 나오기 전 시장이 조용할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산업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별도로 정리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10초 정도면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와 함께 당일 주도주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대응 기준 역시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흐름을 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응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들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급등 후보군과 업데이트된 대응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 파트너로서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에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타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